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비파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작은 요 녀석은요, 종로사에서 실생 1년짜리 3,000원에 사서 2년차가 된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큰 녀석은 본가에 있는 성목을 공중치목에서 지난 가을에 심은 것입니다. 공중치목할 때 좀 큰 나무를 얻고 싶어서요, 굵은 가지를 선택해서 공중치목한 것이고요. 이것도 치목에서 심은 지 2년차가 되었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실생하고 공중치목으로 한 요 나무가 차이가 꽤 납니다. 이렇게 칠목을 잘만 이용하면요, 비교적 큰 묘목을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최근에 외국 유튜브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태국 등 고온 다습한 동남아 지역에서 식물이나 나무를 늘리는 영상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봤고요. 근데 그 사람들 따라서 해보면 되는 나무도 있고요,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무턱대고 따라 한다고 해서 치목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유는 그 동남아는요,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온도 습도가 맞지 않아서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여름의 장마철까지 이 시기가 공중치목이 잘 됩니다. 비파나 무화과, 월계수 등 치목이 잘 되는 나무도 있는 반면에 치목이 안 되는 나무도 있는 걸 꼭 기억하셔서 치목을 한번 하셔서 묘목을 한번 늘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시 비파로 돌아와서요, 이 비파 나무는요, 중국에서 대약 왕수라고 불리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나무 중에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파가 좀 생소하긴 하죠. 이 비파 나무는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화를 해서 그 다음에 5월이나 6월쯤에 노란색의 열매가 달리는데요, 횟수로 따지면요, 과일을 맺는데 2년이 필요한 과일 나무입니다. 근래에는 비파 열매랑 잎, 씨 등 약효가 워낙 뛰어나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곳이 많이 늘었답니다. 노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5월에서 6월에 보통 수확하는데요, 근데 비닐하우스를 재배할 경우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땡겨지는 한 3월에서 4월 달에 출하가 되기도 한답니다. 비파나무는요,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완도 있죠, 완도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파나무는요, 잎이랑 열매 씨앗까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비파 열매 효능으로 폐의 병을 고치고요, 오장을 윤택하게 하여 기를 내리게 한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비파나무는 효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효능이 워낙 뛰어나다 하니까 이 간략하게 비파 열매의 효능도 한번 알아볼게요. 비파 열매는요, 비타민 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해소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파 열매는 차가운 성질로 위장에 열을 내려주고 위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성질로 인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드실 때 조금 주의하여 드셔야 된답니다. 또한 비파 열매에는요, 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성분이 바뀌는데요, 이 비타민 A는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 등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건조한 비파잎을 끓인 물이나 비파차로 꾸준히 마시면 신경통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열매 외에도 열매 씨앗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열매 하나에 씨앗이 2개에서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내서 좀 먹기가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그 씨앗 효능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부작용도 있어요. 비파나무의 부작용은요,
앞에 언급했듯이 성질 자체가 찬 성질이라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복용하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할 수 있고요. 과 열매에는 누런 솜털이 있는데 먹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솜털을 제거해야 한답니다. 그 솜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효능과 부작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꽤 효능이 좋은 이 비파나무는 어떻게 먹냐? 비파는요, 꽃부터 열매, 잎, 나무 껍질, 뿌리까지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잎은 뒷면에 솜털을 제거해서 감초와 함께 끓여서 먹습니다. 열매 역시 솜털과 씨를 제거하여 설탕에 1:1로 효소를 담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씨를 제거한 열매를 졸여서 불에 졸여서 비파잼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담가서 저녁에 한 잔씩 드시면 불면증에 좋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잎은 말려서 차로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은 여럿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비파나무가 몇 그루가 없어서 술이나 잼, 효소는 만들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잎이 많으니까 잎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한번 먹고 다시는 먹지 않는답니다. 뭐 뒷면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뒷면을 보시면 갈색 솜털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 갈색 솜털을 꼼꼼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요, 손질하다가 피부에 닿게 되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로 끓일 때 솜털을 완전히 제거를 못 했는가 봐요. 뭐 차를 마시는데 갈색 그 먼지 같은 게 둥둥 떠 있어요. 그게 솜털이겠죠. 그래서 저는 별로 먹지를 않는답니다.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먹기가 편하고 간단해야지 먹었는데 이거는 좀 일이 많아요. 비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별로 비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파 같은 경우에는요, 집이나 농장 같은 데 심어 놓으면요 아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전해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집에 가시면 꼭 비파를 한두 포기를 심어 놓는 집이 꽤 많아요. 아마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비파나무가 상록성이라서 겨울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꽃도 이쁘고 열매도 맺고 이러니까 관상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한두 포기 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정집에 한두 포기는 심으셔서 얼통달통 안 하는 석설이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 보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꽃이 피니까 관상 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비파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칼티였습니다.